며느리가 던진 음식, 엄마가 집을 팔았다. 어머니와 아들의 이별, 7년간의 동거와 집을 판 어머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아들, 그리고 희생의 어머니 이화자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쳐온 어머니 이화자 씨. 그녀의 삶은 오직 하나뿐인 아들 민준을 향한 헌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고단한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내며 아들을 미국 명문대에 유학을 보냈고 남들이 아메리칸 드림이라 부르는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만이 자신의 성공이라 믿으며 온몸을 던져 아들의 뒷모습을 지켰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듯 한국으로 돌아와 굴지의 IT 스타트업을 일구며 젊은 사업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이제 촉망받는 사업가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그녀는 손주들을 품에 안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화자 씨는 더없이 자랑스러웠지만 그 기쁨의 뒤편에는 7년간의 동거 생활이 남긴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부부와의 깊어진 감정의 골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의 성공이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설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 캐서린은 뉴욕에서 온 글로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화자입니다. 올해로 65,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고 이제야 손주들 재롱 보는 낙으로 사는 평범한 할머니죠. 하지만 제게도 평생을 바친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민준이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보낸 아들이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그곳에서 똑똑하고 멋진 며느리 캐서린을 만나 가정을 꾸렸을 때 제 삶의 모든 보상이 한꺼번에 찾아온 기분이었죠. 손주들이 태어나고 아들은 절더러 손주들 봐주러 와달라며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7년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기쁨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나고 자란 며느리 캐서린과 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중시했고 저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손주들 교육법부터 달랐어요. 저는 따뜻한 한국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고 며느리는 아이들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서양식 교육법을 고집했죠. 저는 손주들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주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아이가 스스로 먹도록 해야 한다며 제 손을 막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엄마라 부르지 않고 어머님이라 부르며 늘 존댓말을 썼는데 그 거리가 왠지 모르게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따뜻한 한국식 정을 주고 싶은 제 마음을 며느리는 낯선 문화적 차이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서운했죠.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게 바로 평생을 참고 살아온 한국의 어머니들이니까요. 그러나 날이 가면서 점점 쌓여가는 갈등과 며느리로부터 무시당하는 어머니의 존재는 갈수록 서글퍼졌어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제 마음은 어느 날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손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잡채와 불고기를 정성껏 만들어 상을 차려놓았던 날이었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밤새 불린 당면을 삶고 갖은 채소를 일일이 손으로 채 썰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바로 잡채였거든요. 손주들에게도 제가 어릴 적 아들에게 해주었던 그 맛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게 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성이자 아들과 손주들에 대한 사랑 그 자체였죠. 그런데 며느리 캐서린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님, 이런 음식은 너무 짜고 기름져서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아요. 저희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힘들게 만든 잡채를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늘 아끼고 아껴서 준비한 재료로 새벽부터 정성을 다해 만든 제 사랑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죠. 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손주들을 봐주기 위해 잠시 머물러 있는 방문자에 불과했어요. 며느리는 저를 무시했고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손주들의 얼굴을 보며 억지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 삶의 전부인 아들을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나는 이 집에서조차 내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가? 제 삶의 터전이자 자부심이었던 집이 한순간에 저를 외로운 섬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는 폭발하는 감정과 서운한 감정으로 집을 팔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제가 겪은 감정들을 아들 민준이에게 털어놓기까지 수많은 밤을 망설였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할까봐, 혹은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너무 힘들구나. 캐서린과 나는 너무 달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아들은 제 말을 듣자마자 한숨부터 쉬더군요. 엄마, 캐서린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는 다 그래요.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캐서린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들은 그저 며느리를 변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제 진심은 아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 집은 엄마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란다. 아빠와 함께 너를 낳고 키우고 너를 유학 보내기 위해 아빠가 밤낮으로 일하며 지켜온 삶의 터전이야. 이 집을 팔아 너를 미국에 보냈고 다시 이 집을 사서 너와 함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버텼어. 그런데 이제는 내 삶의 전부였던 이 집이 내 집이 아닌 것 같구나. 나는 이 집에서 너희의 손님일 뿐이야. 아들은 제 말을 듣고도 여전히 답답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그저 며느리와 잘 지내지 못하는 고집 센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제 삶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애 처음으로 가장 외롭고 서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집을 팔아야겠다. 그리고 내 삶을 되찾아야겠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이화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평생을 아들의 그늘 아래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홀로 설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네 식구가 일주일 동안 유럽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그날이 되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미리 계획했던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손주들도 따라가서 오랜만에 혼자가 된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삶을 찾을 수 있겠구나. 저는 망설임 없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집을 내놓았습니다. 중개업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어머님, 이렇게 좋은 집을 왜 파시려고 하세요? 자제분이랑 함께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제 집이 아니게 되어서요. 새로운 주인을 찾아줘야 할 것 같아서요. 집을 팔기로 결심한 후부터 제 삶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중개업자와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만났고 서류를 정리하며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제게는 고통이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저 자신의 존재를 되찾는 과정이었죠. 집을 팔기로 결정한 후 저는 매일 밤 눈물 대신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큰 집 대신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남은 돈은 평생의 꿈이었던 봉사활동에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을 돕는 것에 보람을 느꼈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슬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 집을 팔아 제가 얻게 될 자유와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닌 제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자랑스러운 이화자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저는 제 작은 집에서 조용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흥분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집이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어? 엄마 어디야? 대체 왜 이러신 거야?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제가 느꼈던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이제 엄마의 집에 와 있어. 너희와 함께 살던 그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의 집이 되었단다. 이제야 엄마가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어.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결정했어. 아들은 제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 거듭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왜 아무 말씀도 없이? 저는 그에게 제 삶의 진실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민준아, 이제야 나는 너희에게 짐이 아닌 너희를 사랑하는 엄마로 남을 수 있을 것 같구나.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단다. 그러니 엄마의 결정을 존중해 주렴. 그리고 이제는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아야 한단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당당한 한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분노는 점점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깊은 후회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평생을 헌신했던 엄마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성공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가 아닌 제 삶의 빛을 스스로 밝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전화는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아들은 며칠 후 제가 사는 작은 집에 홀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 성공이 엄마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랜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내가 엄마의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구나.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단다. 그러니 이제는 너의 삶을 살아가렴. 그리고 엄마도 이제 엄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단다. 저희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저희 모자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아들은 저의 결정을 존중하고 저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며느리 캐서린도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 이상 같은 지붕 아래 살지는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더욱 단단한 가족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 나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들의 성공은 제 희생으로 만들어졌지만 제 삶의 행복은 이제 오롯이 저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제가 직접 고른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점심에는 평생의 꿈이었던 봉사활동을 하러 갑니다. 아이들을 위한 봉사, 노인분들을 위한 봉사, 제 손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저는 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며 물어봅니다. 자식 잘 키워놓고 왜 이렇게 혼자 사세요? 혹시 며느리한테 쫓겨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며느리에게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스스로 이 집을 떠난 것입니다. 제게는 평생을 바쳐 지킨 자식도 있지만 그 자식의 성공이 결코 제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의 성공이 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제 삶의 자존감 역시 저 스스로 지켜낸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하듯 저도 제 삶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 이화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강하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제 삶의 마지막 장은 제가 직접 쓰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화자 씨의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